자, 여러분, 이 애니멀 킹덤 프로그램 계속 추가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동물의 왕국에 사자 한 마리, 토끼 한 마리, 몽키 한 마리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프로그램을 이제 어떻게 고칠 생각이냐면은 그 동물 세 마리 중에 다섯 마리가 이제 동물의 왕국에 입장을 할 거예요. 근데 그 다섯 마리가 어떻게 입장을 하느냐면은 프로그램 이제 사용자가 1이라고 하는 숫자를 주면은 사자가 입장을 하고, 그 다음에 2를 입력을 하면은 토끼, 3을 입력을 하면은 몽키가 입장을 해가지고 그 동물들이 다섯 마리가 들어와서 이제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자, 스캐너를 이용해서 이제 입력을 받아야 되는데, 스캐너는 자바 유틸리티에 있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임포트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실행을 시키면 숫자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제 사자를 입력시키고 싶으면 1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토끼, 몽키 이래가지고서 대충 이제 동물을 입장시킬 겁니다. 자, 이거 사자가 이제 태어나는 경우입니다. 사자가 태어나거나 동물이 이제 태어났을 때 이 이제 새로 입장을 하는 그 동물들을 갖다가 컬렉션 객체에다가 이제 담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제 간단하게 프로그램 해보시면 간단하게 프로그램 하려면은 오브젝트 어레이를 쓰면 됩니다. 오브젝트 어레이 애니멀스라고 하는 이 오브젝트 어레이를 만들고 new 오브젝트 레퍼런스 5개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을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레빗 헤드에는 토끼 R 몽키 이렇게 짜게 되면은 이 숫자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사자가 태어나고 어떤 경우에는 레빗이 태어나고 어떤 경우에는 몽키가 태어납니다. 몽키가 태어나서 그걸 갖다 이렇게 동물에다 집어넣습니다. 기왕에 이제 이렇게 동물의 왕국에 이제 여러 마리를 등장시킬 거기 때문에 뭐 라이온이 이제 3마리가 들어오게 되면은 구별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라이온 이름, 그 다음에 레빗 이름, 몽키 이름을 이제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이제 어떻게 지면 되겠습니까? 사용자가 이제 짓도록 하면 되겠죠. 그죠? 사용자가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자 하는 거죠. 라이온을 만들고 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하면서 이제 사용자가 이름을 지어주도록 합시다. 자,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려면은 스캐너를 이용해서 사용자로부터 이름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자랑 동물이랑 토끼랑 몽키의 일종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저장을 하면 되겠죠. 그죠? 아직까지는 그걸 안 만들었었는데 이제 이렇게 쓸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한번 짜보겠습니다. 1점 뭐라고 함수 이름을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setName이라면 뭐 적당하겠죠. 그죠? setName s.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토끼인 경우에는 r.setName s. 그 다음에 몽키인 경우에는 m.setName s. 이렇게 해주면 될 겁니다. 자, setName 함수를 안 만들어 줬으니까 가서 이제 만들어 주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 가서 void setName string s name에다가 s를 들어가 해주고 마찬가지로 얘네들 레빗에다가도 setName 함수를 만들어줘야지 되겠죠. 그죠? setName 함수 만들어주고 몽키에다가도 가서 setName 함수를 만들어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 출력을 할 때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s에다가 이제 name 플러스 name 이제 이름도 있으니까 이름도 출력을 해줘야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하고 레빗도 이렇게 출력하고 몽키도 이름을 출력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프로그래밍 하면서 한번 보세요. 지금 상속을 이용을 안 했죠. 그죠? 상속을 이용 안 하고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면은 자꾸 똑같은 코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뭔가 추가하고 할 때마다 여러 군데다가 코딩을 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버전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상속을 이용을 해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 동물의 왕국에 사자든 토끼든 원숭이든 이렇게 뭡니까?
그 입장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코딩을 해봤어요. 자, 그런 다음에 얘네 사자, 토끼, 동물들이 1년 365일 동안 이제 생활하는 걸 한번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생활을 합니다. 얘네들이 for day는 1서부터 0서부터 합시다. 0서부터 day가 365일 동안 1년 동안 이제 생활을 합니다. day 플러스 하면서 자, 이렇게 생활한다고 칩시다.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이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 5마리가 여기 이제 먹고 자고 싸고 이런 짓을 한다는 거죠. 자, 5마리가 이제 먹고 자고 싸고 하는 일을 할 때 지금 어떻게 프로그램 해야 되는가 한번 봅시다. 5마리에 대한 레퍼런스를 어디에다 적어놨습니까? animals i에다 적어놨죠. 그죠? 그래서 이게 for loop를 또 하나 써야 됩니다. for i는 0서부터 i가 5보다 작은 동안 i 플러스 자, 오브젝트 x animals i 이렇게 해서 뭡니까? 동물 5마리 이제 한 마리씩 갖고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니멀이라고 하는 이 배열을 뭐로 했냐면 아까 오브젝트 레퍼런스의 어레이로 했어요. 오브젝트 그러니까 아무 포인터나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 포인터 중에 라인 포인터도 집어넣고 레빗 포인터도 집어넣고 몽키 포인터도 집어넣었다 하는 거죠. 뭐 포인터나 레퍼런스나 다 똑같은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렇게 이제 레퍼런스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 레퍼런스 하나 꺼냅니다. 꺼내 가지고 이게 꺼냈을 때 이 꺼낸 이 x가 뭡니까? 사자입니까? 토끼입니까? 원숭이입니까? 이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이거 봐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사자건 레빗이건 토끼건 원숭이건 해가지고 그 동물 종류에 따라서 이제 먹고 자고 싸고 떠들고 하는 행위를 하려면은 얘네가 뭔가 얘의 정체가 뭔가 하는 걸 이제 프로그램상에서 구별을 해줘야지 돼요. 자, 그걸 구별을 할 때 쓰는 건데 구별을 할 때 쓰는 행위 if x instance of 요런 연산자가 있습니다. 이 연산자는 모든 레퍼런스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연산자인데 뭘 하는 연산자냐? 이게 어떤 클래스에 속하느냐 하는 거를 갖다가 확인하는 그런 연산자예요. 그래서 이 x가 라이온 객체냐, 라이온 클래스 객체냐 하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프로그램 실행 시에 어떤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그 레퍼런스가 어떤 클래스에 속하느냐 하는 그런 걸 물어보는 행위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RTTI다라고 얘기합니다. RTTI라고 얘기해가지고 run time type runtime identification이라고 하는 거에 약자로 써요. 여기 보면 여기 RTTI다라고 하죠. 그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실행 시간 중에 타입을 식별하는 행위다 하는 겁니다. 실행 시간 전에 이 객체 레퍼런스의 타입을 라이온이냐 혹은 몽키냐 혹은 레빗이냐 이제 확인하는 작업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3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제 다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라이온인지 혹은 레빗인지 혹은 몽키인지라고 하는 걸 갖다 구별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구별해 줍니다. 자, 몽키 이렇게 구별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라이온인 경우에는 이제 x를 정체를 바꿔줍니다. 자, x의 정체를 어떻게 바꿔주냐면은 라이온 l은
자, X 원래 여기서 타입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브젝트 레퍼런스로 되어 있죠. 그죠? 그 오브젝트 레퍼런스를 이제 라이온이 이제 확인했으니까 라이온의 레퍼런스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행위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타입을 바꿔주는 행위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타입 캐스팅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죠? 타입 캐스팅이라고 얘기했는데 특히나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상위 클래스, 오브젝트가 최상위 클래스예요. 상위 클래스 타입을 하위 클래스로 변경하는 행위를 갖다가 다운캐스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운캐스팅. 다운캐스팅은 아주 위험한 행위입니다. 다운캐스팅은 아주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다운캐스팅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RTTI를 하고 다운캐스팅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막무가내로 그냥 오브젝트인데 이걸 무조건 라이온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비유를 하자면 내가 눈 감고 동물의 우리에 가서 아무 동물을 가지고 너 라이온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쓱 만져본다는 겁니다. 만져보고 물려보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라이온이구나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확인하는 절차를 갖다가 이렇게 인스턴스 오브 RTTI 함수를 써가지고 이제 일처리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라이온이 자, 그 라이온이 먹고 자고 싸고 떠들고 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365일 동안 돌면서 동물 하나를 꺼내서 그게 라이온인 경우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라이온인 경우에. 자, 그 다음에 레빗인 경우에는 또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비슷한 일을 해야 되겠죠. 레빗인 경우에는 또 다운 캐스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레빗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레빗 얘인 경우에도 이렇게 해주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몽키인 경우 몽키인 경우에도 몽키로 다운 캐스팅을 한 다음에 얘네들을 꺼내서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적어줘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365일 동안 이제 빙글빙글 먹고 자고 싸고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얘네들의 어떤 상태값 데이터 멤버의 값을 갖다 우리가 상태값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태값을 이제 출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for i는 0에서부터 i가 이렇게 해서 이제 출력을 해줍니다. 자,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animals I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이 코드에서 잘 유심히 봐야 되는 게 여기 이제 eat, sleep, urinate를 함수를 쓸 때는 타입 캐스팅을 해가지고선 RTTI를 해서 타입 캐스팅을 한 다음에 썼는데 여기 시스템 아웃 프린트LN 했을 때는 여기다 그냥 내가 그냥 animals 이렇게 썼어요. 구별을 안 하고 이게 뭐 사자건 그 다음에 레빗이건 구별을 안 했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얘가 다이내믹 바인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디폴트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우리 여기다 toString 함수를 갖다 오버라이드를 했죠. 그죠? 근데 이 toString 함수가 어디 있는 거라 그랬습니까? 저기 상위 클래스의 오브젝트에 있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브젝트에 있는 클래스에다가 오브젝트에 있는 함수에다가 이거 오버라이트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toString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이게 의외로 알아서 호출된다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알아서 호출됩니다. 이게 사자인 경우에는 사자의 toString 함수가 호출되고 그 다음에 토끼인 경우는 토끼의 toString 함수가 호출되고 원숭이인 경우에는 원숭이의 toString 함수가 호출돼서 여기 알아서 호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절로 이미 오브젝트 클래스에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저절로 다이내믹 바인딩 하는 거다. 우리가 묵시적으로
우리가 암묵적으로 toString 함수를 쓴 거는 썼을 때는 이것들이 다 다이내믹 바인딩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버전 완성을 한 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여기 인티저 i에 인티저 안 써놨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여기 i를 빼버리고 인티저를 빼버리고 여기도 빼버리고 여기다가 인티저 i도 정의를 합시다. 인티저 i. 미안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오퍼레이터 하도 써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이제 함수 줄을 잘못 썼네요. 인스턴스 오브는 함수가 아니라 오퍼레이터입니다.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사용법이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x가 라이언의 인스턴스냐 하는 걸 할 때 함수가 아니라 내가 오퍼레이터인데 내가 깜빡 잊고 잘못했습니다. RTTI 할 때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 RTTI를 하면서 여기 x죠, 그죠? x를 몽키로. 자, 컴파일 해보겠습니다. 자, 컴파일하고 실행시키겠습니다. 자, 1이면 4자. 그럼 얘가 4자 이름은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사자 물어보는 L1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L1. 자, 그 다음에 2면 뭐가 오겠습니까? 토끼 이름은 R2라고 하겠습니다. 3, 몽키. 이제 몽키 입장에 3이면 몽키. 그래서 M3. 그 다음에 또 내가 아무거나 치겠습니다. 이제 토끼 이름 R4. 그 다음에 원숭이 이름. 그 다음에 내가 뭐 칠까요? 또 사자 합시다. 자, 1, 2, 3, 2, 1. 1, 2, 3, 2, 1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자 2마리, 토끼 2마리, 몽키 1마리다 하는 거죠. R5. 다 하시면은, 아이고, 이 동물의 한국 진짜 365일 동안 막 으르렁 드르렁 찍찍 짹짹 막 하면서 엄청나게 시끄럽죠, 그죠? 이렇게 시끄럽고, 나중에 이제 사자의 몸무게, 그 다음에 토끼, 두 번째 토끼, 사자, 토끼, 몽키. 여기 보면은 192.5, 그 다음 730, 여기다 192.5, 730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하는 행동을 똑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먹는 거 똑같이 먹게 하고, 사자인 경우 똑같이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바나나인 경우 바나나 다 똑같이 먹으니까 상태 변화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거 먹을 때도 여기 3이라고 고정시키면 안 되고 요거를 갖다가 랜덤 넘버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제 먹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싸는 거, 뭐 싸는 건 똑같이 싼다고 치고 먹는 거 같은 거에 이제 그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결과값을 얻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 한번 랜덤 넘버를 써가지고 이 먹는 거 내용이 좀 달라지도록 한번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인티저 이거 뭡니까? 바나나니까 이제 몽키 경우입니다. 인티저 x는 mass 자, 난수를 생성할 때 쓰는 함수가 mass라고 하는 클래스에 랜덤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거 랜덤 넘버를 실행시키게 되면은 실수가 나와요. 실수가 나오는데 0과 1 사이에 아주 무작위 실수가 나옵니다. 0과 1 사이에 무작위 실수가 나오게 되고 나는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자는 거죠. 나는 이렇게 가지고 여기다가 이거를 타입을 인티저로 바꾸는데 그냥 랜덤 넘버를 해서 인티저로 바꾸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랜덤 넘버를 해서 인티저로 바꾸게 되면 다 0이 돼버립니다. 이게 0과 1 사이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충 여기다가 곱하기 100 정도를 내가 하겠습니다. 100 정도로 해가지고 이걸 인티저로 바꿔주면은 이 랜덤 넘버 중에서 소수점 이하 두 번째 숫자까지 두 개의 숫자가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두 개의 숫자가 앞으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 숫자 중에서 1, 2, 3을 갖다가 구하도록 하겠어요. 1, 2, 3 그렇게 하려면은 x는 x
모듈로 4 이렇게 하면 뭡니까? x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죠. 그죠? x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니까 거기다가 플러스 1 이렇게 한다 하는 거죠. 이건 내가 지금 이런 짓 왜 한 겁니까? 그냥 몽키가 어떤 몽키는 랜덤하게 바나나 한 개 먹고 어떤 몽키는 랜덤하게 2개 먹고 이걸 갖다 랜덤하게 먹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객체들마다 그 어떤 몸무게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다가 x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x라고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 2개 똑같이 캐럿 먹을 때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캐럿 먹을 때도 마찬가지로 랜덤 넘버를 이용을 해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2로 돼 있으니까 맥시멈 2로 합시다. 2로 나눈 나머지 2로 나눈 나머지면 0과 1이겠죠. 플러스 1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x 이렇게 들어가게 해보자 하는 거죠. 자, 사자가 고기 먹는 경우입니다. 사자가 고기 먹는 경우는 여기 바로 이제 소수점 실수를 이용하고 있어요. 실수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다가 대충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이미 뭡니까? 0과 1 사이에 그 실수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내가 10.0을 곱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을 곱하면은 0과 10 사이의 숫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x를 갖다가 정수로 안 바꾸고 그냥 실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실수를 이용해서 랜덤 넘버 대충 0에서 10 사이의 숫자를 만들어 주고 그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그것만큼의 고기를 먹는 거를 이렇게 처리를 해보자 하는 거죠. 자, 이래 놓고 이제 컴파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컴파일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시킵시다. 자, 실행시키면 이거 대충 쓰겠습니다. 자, 1 x 1 y 1 z 2 r 3 t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111, 23이니까 뭡니까? 사자 3마리, 토끼 1마리, 몽키 1마리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죠? 이름들은 이제 x, y, z 돼서 이런 식으로 적고 그래서 얘네들끼리 막 드르르르 막 웁니다. 막 하고 한 다음에 뭡니까? 몸무게가 더 빠져버렸네요. 싸는 걸 갖다 더 많이 싸는 바람에 몸무게가 더 이렇게 싸게 됐는데 고기 먹은 것도 좀 문제가 되네요. 그죠? 이거는 좀 수정을 해봅시다. 영서부터 1, 요거 미안합니다. 이걸 인티저로 바꿔놨기 때문에 이거 인티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사자가 몸무게가 마이너스가 된 거는 인티저로 바꾸니까 다 0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0이 돼 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던 것이고 이거 타입캐스팅하면 안 되고 타입캐스팅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토끼인 경우 한번 봅시다. 토끼인 경우에는 내가 랜덤 넘버에서 100을 곱한 다음에 대충 곱한 다음에 x를 x 나누기 1에서 이렇게 하는데 0.3 1에 0.3은 너무 많이 싸네요. 너무 많이 싸니까 0.1만 싸는 걸로 합시다. 0.1만 싸는 걸로 하고 마찬가지로 얘도 너무 많이 싸네요. 이제 최대가 0.4 1서부터 1, 2, 3 해가지고 그런데 이것도 0.2 정도만 싸도록 합시다. 너무 많이 싸가지고 몸무게가 마이너스 값이 됐었습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쓸데없이 내가 코드를 이제 여러 번 하게 되네요. 자, 컴파일하고 자, 실행시키겠습니다. 자, 1x 1 대충 2 자, 그래가지고 뭔가 대충 시뮬레이션이 됐다 하는 겁니다. 요렇게까지가 이제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이 프로그램을 여태까지 짠 거예요.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뭐죠? 동물의 왕국입니다. 동물의 왕국을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멋지게 짜봤다는 겁니다. 멋지게 짜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거 멋진 프로그램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게 문제다 하는 거죠. 멋진 프로그램이 아니다. 전혀 멋진 프로그램이 아니다 합니다. 여기 버전 1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거 남겨놓은 겁니다. 자, 지금 한 프로그램 버전 2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거냐? 지금 작성한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자, 이번 프로그램의 특징은 자료 추상화만을 이용한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는 게 이 프로그램의 특징이에요. 지금 이번 프로그램 특징. 자료 추상화만 이용했다는 거는 그냥 단단히의 클래스만 이용을 했다 하는 겁니다. 단단히의 클래스만. 자, 단단히의 클래스만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 짠데 이렇게 짠 이 버전 1, 버전 2 프로그램. 우리가 지금 방금 짠 버전 2 프로그램은 버전 2 프로그램은 우리가 지금 코딩을 해봐서 알지만은 상당히 지저분한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는 게 요지다 하는 겁니다. 지금 방금 짠 프로그램은 상당히 지저분한 프로그램이다. 물론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램을 별로 안 짜보고 처음 프로그램을 짠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라도 하면은 참 멋있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제 지저분한 프로그램이냐? 일단 제일 간단하게 볼 게 뭐냐면은 코드 중복이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문제다 하는 겁니다. 코드 중복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함수가 여기도 있고 또 위에도 있고 그 다음에 get weight라고 하는 함수도 저 위에 있죠, 그죠? 똑같은 코드가 여기저기 똑같이 나타나는 경우, 이런 경우 지저분한 함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제 함수를 이게 사용하는 쪽 입장에서 보면은 클래스를 사용하는 쪽에서 보면은 if, else 이런 게 많이 나온다는 거죠. if, else 이런 게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 안 좋은 거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엉터리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상속과 다이내믹 바인딩, 폴리몰피즘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료 추상화만을 이용한 이 애니멀 킹덤 버전 완성한 거를 기준으로 이번 시간의 내용을 이제 설명을 마치고 요 다음 시간에는 연이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상속을 도입을 해보고 그 다음에 다이내믹 바인딩을 도입해보고 그걸 함으로써 프로그램 구조가 얼마나 더 멋지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 이런 점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설명을 하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3주차 1교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